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에 챕터 3에서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나와 있죠. 그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1번 승낙이 답이죠. 나머지 것들은 의사표시 아니고. 2번.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일단 의사표시라는 것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1번처럼 팔겠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처럼 사겠다는 거, 4번처럼 기증하겠다고 하는 거, 5번처럼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다 뭐예요? 의사표시죠. 그렇지만 3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돈 주는 것은 사실행위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우측에 3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 X입니다. 상대방이 있더라도 적용이 돼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하게 되냐면 유효하게 되죠. 일단 기억은 X죠. 니은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그러면 이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지만 증여 자체는 통정허위 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증여도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가 되네요. 디귿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 대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도 뭐죠? X가 되고요. 리얼번 상대방이 의사표 수령을 거절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표 수령을 거절한다면 우리 판례는 의사표시가 도달됐고 효과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질문도 뭐죠? X가 되죠. 답은 뭐죠? 미음번에서 3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답장과 사원충의 소집통지죠. 따라서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고 사원충의 소집통지도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미음번 하나가 맞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의사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민법 총칙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 X입니다.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법상 행위는 진실된 의사를 중시하는 의사주의를 취합니다. 적용되지 않고요. 2번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 추인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비진의 표시는 언제나 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착오를 또 뒤에 또 봐야 되는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통정어의 표시에 있어서 표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부터 이제 5번하고 6번 해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는 못해요. 이게 법조문의 전부죠. 풀어보죠. 5번 문제 틀린 걸 찾네요. 1번 비진이 표시는 진이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맞죠. 4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하나에 유효하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비진이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조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인데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도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가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강박이 있으면 물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강박 자체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그 진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안 주면 저를 주워 패겠다는 뜻이죠. 제가 두드려 맞을까 하면 무서워서 3만 원을 줬어요. 그럼 이것이 만약에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게 되면 줄 마음도 없으면서 줬고 뻔히 알면서 했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특정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러면 범위를 좁혀가지고 제가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저는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는 아닌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거든요.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 최소한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이 표시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답은 뭐죠? 5번이죠. 6번 문제입니다.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X고요. 답은 뭐예요? 1번이에요. 요건 그냥 간단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경우 남에게 대출받을 때 이름을 빌려준 경우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요. 따라서 1번은 뭐예요? X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긴 해요.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데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는 아닌가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뭐이긴 합니까? 통정허위 표시이긴 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물론 적용이 되고요. 3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하나여 유효하죠. 다시 말하면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4번, 사직 의사 없이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는 물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맞는 질문이고, 다만 사용자,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무효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죠.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죠? 원칙이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7번 문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다음 설문 중 잘못된 것은 1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맞네요. 2번, 통정허위 표시에는 민법 제108조는 계약의 하나에 적용되며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X입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는 짜고 하는 거짓말이죠.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될 수가 없겠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신탁행위와 같이 선택된 법적 효과 의사와 그것에 의하여 달성하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탁행위라는 것은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민법에서는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토성기도 판례이기도 한 거죠. 4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은닉된 법률행위, 은닉행위는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죠? 은닉행위도 유효하고요. 5번, 통정허위 표시는 짜고 하는 거짓말이니까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야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 통정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8번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 우리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9번, 다음 중 민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것은, 일단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해의 자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입니다.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새로워야 해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기 때문에 제3자가 되지만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3번,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돈을 빌렸다 새롭지 않고요. 또 이해관계도 없어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까지 끊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했을 때 그 가등기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냐 유효냐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만약에 실제로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가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는 말은 단순히 이름만을 빌렸다는 얘기니까 아직도 종중에게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있고요. 종중은 이 타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상태죠? 청구권이 있는 상태인 거죠. 계속 볼게요.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면 그러면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가등기를 한 거니까 이 가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겠죠. 따라서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악에 대한 입증 책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상대방 측에서 악이란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통정허위 표시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는 보통 왜 하냐면요. 돈 갚기 싫어서 하거든요. 근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는 뭐가 되죠? 사행이거든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는 사해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4번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했다면 사직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물론 회사와 상의해서 다시 말하면 상대방도 뭐죠? 알고 있는 것이니까 무악이고 따라서 그 퇴직 의사표시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5번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제3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임대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면 요 근저당권은 언제 설정됐냐면 허위의 전세권 설정 등기 후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으니까 요 근저당권자도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임대인은 선의의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사실관계 은근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냥 새롭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11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고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 성립 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2번 표시된 동기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동기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니까요. 3번.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요. 시가나 가격 또는 수량 지적 부족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이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기인한 때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요. 5번.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취소해서 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3번이죠. 넘겨보시면 12번입니다. 다음 중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일단 착오가 동기에 있는 경우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착오 부분이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또 중과실이 없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2번 표시가 돼서 해석상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요. 3번 그 동기가 중요 부분이어야 하고요. 4번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죠. 다시 말하면 표시가 되면 되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중대한 과실도 없어야 되겠죠. 1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 부분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냐면요. 취소하고 싶은 표의자 측에서 입증하겠죠. 착오자가. 그렇지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를 못하게 막을 수 있겠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표의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 표의자에게 있다. X고요. 취소를 못하게 막고 싶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번은 틀렸죠. 왜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유발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동기에 대해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죠. B번은 맞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C번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부과됐다면 명백히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C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번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쌍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일부분이 가분적, 불리할 수 있거나 또 특정성이 있거나 또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D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중기준서를 해가지고요. 표의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먼저 맞는 질문이죠. 자, 넘겨오시면 이제 15번 문제가 나오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방금 봤네요. 착오의 중요성은 표자의 주관적 의도와 일반인의 객관적 기준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중요성을 판단한다. 이중균설이고요.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요.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과실과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3번 중요 부분은 착오자, 표의자가 입증하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니까 중요성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모두 부담한다는 3번 지문은 뭐죠? X가 되겠죠. 4번 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하해 계약을 한 경우에 그 채권 이미 소멸하고 있다면 하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화해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16번 문제입니다. 25의 문제네. 그죠? 재정은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눈에 말씀드리지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해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진위에 동의했다는 말은 자연적 해석인 거거든요. 따라서 1번이 뭐죠? 답이 되고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건 없죠.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옳은 걸 찾네요. 1번 매매 계약의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는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죠. 앞에서 나왔지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은 맞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2번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도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4번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보시면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이 답입니다. 그죠? 옳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착오는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고 취소할 수가 있고요. 4번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면 취소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요. 5번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는데 상대방은 누구죠? 취소를 못하게 막고 싶은 사람이니까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죠. 따라서 5번도 X가 되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